오늘 다뤄볼 베트남 영웅은 오랜 베트남 투쟁의 역사의 시작이자 정신적 지주 같은 인물 걸크러쉬의 대명사. 프랑스의 잔다르크가 있다면 베트남엔 바로 이 증 누나들이 있습니다. 하이바증, 두 명의 증 자매란 뜻인데요. 외국인들에겐 생소한 이름이지만 베트남 현지인들에겐 유명한 사원, 학교, 도로, 생활 다양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국민 영웅들입니다. 베트남에 사신다면 하노이든 호치민이든 이 하이바증 거리에서 시간을 보내신 적이 분명 있으실 것 같은데요. 증 자매는 베트남의 민족 영웅인 증짝과 증리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증 자매는 전국의 영웅 호걸들을 불러 모아 당시 한나라의 잔악한 지배에 저항하는 의병을 일으켰고 국토를 해방시킨 후 왕위에 올랐습니다. 분노한 한나라는 그 당시 한나라의 명장들을 모아 베트남을 다시 침략하였고 개묘년 음력 2월 6일 강한 한나라의 세력 앞에 밀리던 증 자매는 기계를 지키기 위하여 핫강에 투신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증 자매는 도대체 어떤 여장부들이었길래 무려 한나라를 물리쳐내고 왕위에 올랐을까요?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111년 베트남의 고대 국가 찌에우국은 한나라에 합병되면서 서기 34년 또딘이란 폭군이 베트남 지역 통치 태수로 임명되게 됩니다. 역사서에 의하면 또딩은 욕심이 많고 잔악하며 돈을 보면 눈을 떼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얼마나 포악했는고 하니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관절을 짓고 조공을 강요하고 부역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은 바다로 들어가 진주나 산호를 캐야 했고 산에 올라 코뿔소의 뿔, 코끼리의 상아와 가죽, 물총새의 깃털 등을 찾아야만 했죠. 재주 있는 공인들은 모조리 한나라로 팔려갔고 베트남의 땅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또한 베트남 백성들에게 풍속, 관습, 의식, 결혼과 장례 문화를 중국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했으며 여자들은 강제로 광군들의 첩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나쁜 짓은 다 했단 얘긴데 이러한 판국에 메링이라는 현재 베트남 수도 하노이 지역에서 옛 베트남 흥 왕조의 혈통이자 권력을 가진 낙장이란 인물이 살았는데요. 비록 그는 한나라의 통치기에 현령으로 일을 하긴 했지만 중심을 잃지 않고 조국과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한 명은 증짝, 다른 한 명은 증리, 바로 오늘의 주인공 증자매였습니다. 이 두 자매는 한나라군이 마을 사람들을 강탈하고 재산을 빼앗는 모습을 바라보며 포악한 한나라 군병들을 원망하였고 어릴 때부터 무술을 연마하며 복수를 다짐하였죠. 증자매가 살던 메링현 근방 쭈지엔 현에는 용감하고 의협심이 강한 티삭이란 건실한 청년이 있었는데 독립의 꿈을 꾸고 있던 티삭과 증짝은 서로 만나 단번에 사랑의 감정을 꽃피우게 되어들었죠. 이 둘의 만남과 결혼은 거사의 첫걸음과 같은 의미였고 이를 들은 한나라 태수 또딩은 이것은 한나라에 대항하는 세력들의 연합이다 라면서 결혼식에 군사를 보내 엉망으로 짓밟고 예식을 망친 후 티삭을 붙잡아 가게 됩니다. 이 사건은 베트남 민중 봉기에 불을 지폈고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되자 또딩은 티삭을 참수해버리고 말죠. 티삭이 또딩에게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에 베트남 백성들은 마음속에 깊은 원한을 새기게 됩니다. 증짝은 슬픔을 억누르며 드디어 때가 되었도다. 증리와 함께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의병대를 조직하여 봉기를 일으키고 한나라를 몰아내자 외쳤죠. 메링 지역 이외로 퍼진 증자매의 봉기 소식은 인근 각 군현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고 무예가 출중한 자, 코끼리를 잘 다루는 자, 요리를 잘하는 자, 의사 등등 다양한 사람들이 군대에 입대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증자매의 봉기에 참여한 의병 수는 5만여 명이 넘었죠. 경자년 서기 40년 봄 핫강에서 수많은 의병들이 비밀리에 활동을 시작합니다. 증자매는 흥왕의 가호를 기원하며 전투 코끼리에 올라 선두에서 의병대를 이끌며 메링현으로 진격하였고 순식간에 메링현 군청은 수많은 의병군들에 의해 함락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함께 일어나 모든 적의 초소를 무너뜨리고 군청을 장악했죠. 메링 지역 정복에 성공한 후 증자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나라군 본부이자 또딩의 총지휘지역인 러우성으로 군사들을 이끌고 진격합니다. 전국에서 모인 소수민족과 봉기에 참가한 군인들은 빈틈없이 러우성을 포위하였고 식량 창고와 마구간에서 불이 타오르며 한나라 군들은 혼란에 빠져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러우성은 함락되었고 증자매의 의병군은 성 안의 모든 곳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또딩은 굴욕적인 피난을 떠났고 증자매는 코끼리 위에 앉아 장군들과 함께 아직 불과 연기가 꺼지지 않은 성으로 들어섰죠. 걸크러쉬의 하이라이트 장면이 바로 이 장면. 메링에서 시작된 봉기로 인해 계급과 상관없이 곳곳에서 지원하는 의병이 넘쳐났고 모든 지역에서 봉기가 일어나 한나라군을 모조리 쫓아내어 퇴각시켰습니다. 역사서 레반후의 다이비의 사기에는 증짝과 증리가 크게 외치면 끄은현과 년남, 허포현과 링와의 65개의 성 모든 백성들이 응답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두 자매의 영향력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증자매의 봉기는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완전한 승리를 쟁취했고 옛 어우락국 백성들은 기뻐하여 증짝을 왕으로 옹립하였죠. 증왕의 정권 초기에는 2년 동안 백성들의 세금을 면제하였고 베트남 사람들의 생활과 관습들은 완전히 회복되었죠. 또한 한나라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 탄티엔 여장군에게 북부 산간 지역을, 렛짠 여장군에게 북동쪽 지휘를 맡겨 관리토록 하였죠. 베트남 여성들의 강한 기운이 이때부터 시작됐나 봅니다.
200년 이상 지배를 받았던 나라는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고 증자매의 용맹한 의병 이야기는 그렇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한나라의 왕 광무제는 증자매로 인해 남진 팽창의 꿈이 무너지자 격분하였고 서기 42년 초 마비엔, 루우롱, 도한치 등 명장들을 선두로 군을 꾸렸고 서기 42년 중반 2만 명의 군사, 2,000대의 전함과 마차가 베트남 국경까지 진격하였습니다.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던 증자매와 한나라 군대는 결국 병력 부족과 아침 전투에 익숙하지 않던 증자매의 군대가 밀리면서 전세가 기울기 시작했고 43년 계묘년 3월 6일 전투 중에 증자매는 한나라군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적의 수중으로 넘어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증자매는 자신들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핫강에 투신하였습니다. 증자매가 핫강에 투신하여 희생된 이후에도 증자매의 의병군은 굳은 전의를 유지하며 2-3년이 더 지나서야 진압되었습니다. 그들은 힘을 잃어가는 과정에서도 한나라군을 따라다니며 징소리를 내며 괴롭혔고 화가 난 한나라 장수는 징을 모조리 빼앗아 청동말을 주조하여 한나라 왕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남편이 될 티삭이 죽음을 당했을 당시 증짝은 내가 상복을 입는다면 병사들의 사기가 꺾일 것이다 라고 용맹하게 답했으며 역사서에 따르면 한나라의 마비엔군이 10명이 가서 4-5명만이 돌아왔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증자매의 강력한 사기와 리더십은 작고 약한 민족이라도 노예로 사는 것을 참지 아니하고 독립을 위해 함께 목숨을 기꺼이 바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가르침이었습니다. 증자매의 봉기는 비록 짧은 기간 동안 일어났지만 중국 봉건 왕조에 맞서 10세기 내내 독립투쟁을 시작한 베트남 민족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 증자매와 장병들을 기리는 사원이 지어졌고 증자매가 전쟁에 승리한 1월 6일에는 축제와 행진이 열립니다. 증자매는 많은 전통 축제 속에서 여전히 베트남 민족과 함께 살아 숨쉬고 있죠. 다음 재밌는 베트남 이야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다 함께 으차!